자, 이제 우리 네 번째 파트,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힘내서 우리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들,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은 그 각 본문들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그래서 이제 본론이 우리 안에 마녀 사냥이라는 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마녀 사냥이다. 자, 본론 2에 이제 자 부분을 갈 차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 한번 봅시다. 자가 자네. 또 부자들과 우리 권력자들보다 힘없는 빈민들이 더 많이 희생당했으리라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으나 권력자들이라고 항상 무사한 것은 아니었다 해서 역시 희생자들에 대한 내용이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자들, 힘없는 백성들, 빈민들 덫을 위해 권력자들도 덫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몰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문을 동원하였는데 고문에 못 이겨서 공범들의 이름을 불 때는 사회의 최상층부 시민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이름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1611년에 사례입니다. 독일의 엘방엔이라는 곳에서 70세 여인, 아까 아주 전형적인 우리 마녀의 어떤 대상, 희생의 대상이네요. 고문을 받으면서 사회 상층 인사들까지 공범자로 거명해버렸습니다. 이름을 들먹거렸습니다. 고문이 시작되면 누구라도 안심할 수 없었다. 고통을 주는 거니까 무슨 말 못하겠습니까? 겁에 질린 사람들 가운데는 지레 미리 자기가 마법을 부렸다고 자수까지,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수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직자들 덫이라서 마녀 사냥 덫에 희생되었고, 심지어 어떤 판사는 자기 부인이 마녀로 물리자 거칠게 항의했지만 그 자신도 고문에 못 이겨서 죄를 고백하고 처형당했다.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유럽에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주로 희생자들에 대한 우리 자 부분에서 자, 아와 자는 둘 다 공통적으로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희생자가 되겠습니다. 희생자라는 점에서 우리 공통점이 있고요. 그렇죠? 시기와 희생자. 앞에 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자 문단에서는 누구도 권력자, 권력자들도, 그리고 실제 사례가 또 언급되어 있었어요. 그죠? 사례가 또 권력자들, 그리고 성직자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아까 어떤 판사, 이런 사람들도, 그죠? 다 희생자고 예외가 없었다. 무시무시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본론이까지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고요. 이어서 우리 또 본론 3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본론 3 차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여기까지 또 하나 내용이 이어지면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어서 본론 3 이제 자차 우리 차문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마녀 사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덫이랍니다. 그럼 마녀 사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광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기, 덫이 미쳤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고 끝날 일은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집단으로 광포, 미치고 포악한 짓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녀사냥 다시덫에 주도했던 인물들은 대개 그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험한 존재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을 것이다. 아하. 덫이랄까요? 위험한 존재로부터, 마녀가 되겠죠? 마녀로 지목된 대상, 위험한 존재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 다시 말해서 그 시대, 그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마녀 사냥은 덫이랍니다. 광기 덫이 아니라 합리적인 행위 덫이라세요.
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대 사회의 관점에서. 자, 해석. 이 현상에 대한 어떤 해석 어떻게 볼 것이냐. 아주 재미난 예시가 나왔습니다. 당대 사회 관점. 당대 사회 관점에서는 방금 뭐라고요? 무슨 행위? 합리적인 행위. 광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날개 부분 한번 정리해보면 166페이지 교과서 날개 상단의 왼쪽 어느 시기 복습 1590년대, 1630년대, 1660년대에 마녀사냥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마녀사냥은 아까 핵심은 뭐? 계몽의 시대 혹은 이성의 시대라고 불린 근대 초에 가장 많이 행해졌다. 자, 계몽과 이성의 시대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는 사상이나 사회적 조직 등의 전통적인 양식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 시기에는 사회적 관행을 결정하고자 할 때 오직 인간의 이성만을 신뢰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성에 대한 신뢰를 절대시하는 그래서 이성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마녀사냥이라는 건 뭐죠? 오늘 관점에서 아주 비이성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167페이지 핵심 정리된 부분 점검합니다. 1번 마녀사냥이 일어난 시대 아까 복습 근대 유럽 무슨 시대?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 극성부린 시점 1590년대, 1630년대, 1660년대 2번 마녀사냥에 관한 우리 시대별에서 오늘날 비합리적인 광기 당대 합리적 행위 자 3번 아의 내용 전개 방식 아가 뭐였습니까? 우리 요거 아의 전개 방식 의문을 제기하고 누가 희생되었는가 이에 대한 답 5, 70대 과부 성질 사나운 할머니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기의 내용 전개 방식 4번 마녀사냥의 피해자 여성, 남성, 빈민, 노인, 권력자 대표는 가난한 차진홍의 부인입니다. 5번 당대 관점에서 본 마녀사냥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존재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마녀사냥을 했다 해서 합리적인 당대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의 부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문단 우리 카문단 자 여기 이거 주세요. 여기 카문단 이쪽에 있을까요? 우리 카문단 자 아자차 카 우리 여기 보이죠? 카라고 쓸게요. 카문단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역사학자의 입장에서는 자 역사학자의 입장 덧칠 그 시대의 사람 덧칠하고 단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설명과 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먼저 마녀사냥에 관한 기존 설명들을 보자. 흉년, 전쟁, 전염병 등과 같은 재난이 심해졌을 때 사회에 안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마녀재판이 많이 벌어졌으리라는 설명 역사학자들 1590년대처럼 기근과 전염병이 심했던 때가 마녀재판의 극성기였고 또 많은 마녀가 전염병을 일으켰다는 고소를 받은 점을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도 마녀사냥이 많이 일어났다는 점을 볼 때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의 어떤 견해 아까는 뭐였습니까? 여기서는 우리 해석의 어떤 문제입니다. 요거는 당대 사회 그 다음에 역시 해석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역사학자 우리 역사학자들의 견해 1이 되겠다. 그죠? 견해 1. 견해 1은 뭐였습니까? 이 어떤 재난이 심해졌을 때 일어났을 것이다. 자, 그리고 무슨 문단? 우리 타문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타문단. 마녀재판이 물론 나쁜 일이지만 우리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마을에는 같이 지내기가 좀 곤란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예컨대 덧칠 몹시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자주 하는데 사람들이 때마다 도와줄 수는 없고
그냥 있자니 마음에 걸린다고 하자. 마녀사냥 다시 터치. 사람들의 죄책감 덧칠하세요. 죄책감. 기형적으로 발동하여 이런 사람들을 아예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우리 어떤 그 구성원 줄 중에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함께 지내기가 불편하다 이런 어떤 인물을 뭡니까 뽑아내는 그런 어떤 작동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마녀사냥 다시 터치. 배운 자들의 덤터기 씌우기. 배운 자들의 덤터기 씌우기 덧칠합니다. 덤터기 씌우기 이딴 식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 즉 일반인들의 심리를 고려하고 있고 또 마녀사냥이 하여튼 어떤 기능을 맡았다는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해석을. 그 밖에도 희생자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한 짓이라는 식의 다른 여러 설명이 있으나 대부분 부정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능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해서 여전히 해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죠? 전에 2와 3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와 3. 일종의 어떤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도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희생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어디에 이제 당도했습니까? 우리 결론에 당도했습니다. 결론! 이제 결론에 들어오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파가 되겠죠. 파. 이 파 문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2개의 문단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마녀사냥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시도해보자. 이제 역사적인 평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중세적 배경을 가졌지만 본질적으로 근대적 현상이라는 점을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대목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근대로 들어오면서 근대 동그라미. 일반 민중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띠게 됩니다. 다스리는 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근대에 들어온 민중들이죠.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질서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질서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곧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한다라는 것을 뜻한다. 근대의 권력당국, 즉 국가와 종교 덧칠입니다.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국민들의 복종을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국가는 덧칠, 종교로부터 이념을 빌렸고 종교는 덧칠, 국가로부터 힘을 빌렸습니다. 한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고마저도 함께해야 한다. 모두 같은 종교를 믿어야 하고 종교에 신임받은 국왕을 잘 따라야 한다. 근대 국가는 균질한 영혼들이 국가기구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했고 덧칠합니다. 이것이 마녀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입니다. 마녀사냥 덧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가 뭐가 나옵니까? 우리 평가 해석 중에서 아까도 이 마녀집회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필자의 견해가 있었듯이 이번에 해석은 혹은 평가는 누구의 평가입니까? 우리 필자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필자가 전체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은 갈수록 발달하고 사회는 더욱 문명화되는 것일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이 하 문단. 마지막 문단이 들어왔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지성은 더 발달하고 문명은 더 가속화되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럴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쯤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을 것이며 비참한 탄압과 야만적인 전쟁 같은 것은 아예 사라져야 되겠죠. 마녀사냥과 같은 현상을 보느라면 우리 마음속에 집단 광기가 숨어있는 것은 사실인지 자문하게 됩니다. 집단 광기 다시 우리 집단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마녀사냥 다시 덧치. 그 모습 그대로는 근대 초 유럽의 특이한 현상이지만 유사한 현상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우리 불순한 세력,
그것은 히틀러 더치에다 유대인 더치. 마녀사냥의 대상이 마녀사냥이 된 사람들이죠. 파시스트들 더치. 공산주의자들 더치입니다. 마녀사냥된 사람들이죠. 때로 권력은 일부러 그런 위험 세력 더치. 마녀사냥되는 세력들 조작해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 합니다. 그런 조작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내면에 마녀사냥식의 충동이 잠재 있음을 짐작 터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녀사냥식의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마녀사냥식 충동이 있다. 마녀사냥식 충동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무슨 예가 나왔습니까? 히틀러, 파시스트 이런 어떤 사람들이 뭐한 거예요? 이런 충동을 그죠? 아주 드러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이 결론내서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168페이지 우리 날개 부분 살짝 언급해 보면요. 날개 제일 위에 마녀사냥이 공동체 내에서 특정 기능을 했다는 설명에 관해서 필자가 어느 부분 공감합니까? 기존의 주장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마녀사냥에 관한 견해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마녀사냥이 어떤 기능을 한다는 근거는 나름대로 논리적이다. 자, 밑에 날개 필자가 인간의 지성이 갈수록 발달하지 고 사회가 문명화되지 않는다 보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지성 갈수록 발달하고 사회가 문명화된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마녀사냥과 같은 현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마녀사냥과 같은 현상이 뭡니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히틀러 같은 예도 나왔고요. 자, 우리 169페이지 핵심 부분 정리합니다. 1번 마녀사냥에 관한 우리 역사학자들의 견해. 아까 역사학자들의 견해 여기 나왔었죠. 역사학자들의 어떤 견해 1, 2, 3 요게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 심한 재난에 대한 반응으로 마녀사냥이 행해졌다. 두 번째 견해 공동체 내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했다. 뭔가 눈의 가십거리에 있는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생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했다. 2번 마녀사냥에 대한 우리 필자의 평가. 우리 필자의 평가가 우리 여기 나와 있죠. 그죠? 필자의 평가. 마녀사냥은 결과적으로 근대 국가가 국가기구에 복종하는 우리 균질한 영혼들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죠? 근대 국가가 복종하는 균질한 모두가 뭔가 눈에 띄는 사람들, 그죠? 제거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날 행해지는 마녀사냥의 희생자들, 히틀러에게 유대인, 파시스트에게 공산주의자들, 권력자들은 우리 히틀러 파시스트, 일부러 위험세력, 유대인, 공산주의자들, 조작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4번, 마녀사냥에 대한 우리 필자의 경계, 과거에도 마녀사냥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마녀사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마녀사냥식 충동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항상 우리가 깨어있고 주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마무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습활동에서 우리 1번 우리 마녀사냥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녀사냥이 일어난 시기, 자 이제 다 복습이에요. 마녀사냥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근대 유럽에서 계몽의 시대, 즉 이성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아까 시기 부분, 시기 마녀사냥의 주된 대상, 희생자가 되겠죠. 여성, 빈민, 노인, 가장 전형적 인물, 가난한 차지종의 부인, 특히 과부, 마녀사냥으로 인한 희생자 수 기억합니까? 무려 약 10만 명. 자, 2번 이거에 들어간 우리 필자의 생각입니다. 필자가 괄호 1번 마녀사냥을 당대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 마녀사냥을 주도했던 인물들 자신이 사회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한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합리화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의 시각으로 마녀사냥 본다면 불합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당대의 시각에서는
마녀사냥을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합리화했을 것이다. 합리적인 행위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2번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파시스트 공산주의자들의 학살, 마녀사냥과 어떤 공통점? 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몽의 시대 유럽에서는 권력자들이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사회를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 더치란다. 위험 세력이죠. 처형했고, 히틀러는 유대인을, 파시스트는 공산주의자들을 위험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공통점. 3번 마녀 사냥과 같은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뭐냐? 권력자들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 등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공공의 악을 조작하는데, 공공의 악,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판단 없이 이러한 조작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 그렇죠? 이러한 마녀 사냥을 분위기를 부추기고 선동한 세력들도 있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동조해서 우리 따라한 어떤 사람들도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71페이지, 우리 171페이지 3번. 자, 오늘날 우리 마녀사냥 한번 돌려봅시다. 박스 부분 한번 봅시다. 자, 현대인들은 박스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에도 마녀사냥은 심심찮게 행해지고 있다.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마녀라는 이름만 된장남, 된장녀, 덧칩니다. 마녀가 된장남으로, 된장녀로 바뀌었을 뿐 마녀사냥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집단은 아까 광기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인격살이 덧칩니다. 대표적인데 이는 인터넷과 같은 여론 매체의 발달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람들이 댓글 같은 거죠. 달리 들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맹목적으로 비판합니다. 사람들은 여론 매체의 의견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뒤 이를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상대를 맹목적으로 비난합니다. 이 마녀사냥식 충동이죠. 아까 마녀사냥 충동이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마녀사냥식 덧칠합니다. 여론 재판 덧칠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정 매체가 우리 특정 사건을 자신의 시각으로 보도하면 우리 사람들은 인터넷 매체나 SNS 등을 통해서 그 사건의 당사자들을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당한 당사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사회적으로 매장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막무가내식의 마녀사냥 덧칠하세요. 마녀사냥은 여론재판 같은 맥락. 휩싸이지 않으려면 매체가 어떤 사건을 보도하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이를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수용해야 한다는 점 잘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4번에서 역시 박스 지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걸어온 역사, 나아갈 역사라는 글입니다. 역사 공부의 의미를 과거를 배우고 과거를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으로 한정해서는 곤란합니다. 과거로만 기억하는 건 곤란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역사 공부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불행한 사건을 되풀이하는 우를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즉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역사를 곁에 두는 것이다. 역사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처벌할 뿐이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타산지석 덧칠 한자성어, 남의 산의 돌, 쓸모없는 돌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역사책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다.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어제의 역사 그 자체를 배우기보다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일을 바람직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소등하는 것이 역사 공부의 목적이다. 자, 이 글을 바탕으로 우리 유럽에 생겨졌던 마녀사냥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유럽에 생겨졌던 마녀사냥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사실을 조작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처형한 불행한 사건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내일을 바람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불행한 마녀사냥을 되풀이하지 않고 바람직한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유럽의 마녀사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파결에 뭐 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건 읽어보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까지 했습니까? 우리 안에 마녀 사냥, 그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우리 이번에 수업했던 요 어떤 본문의 내용을 꼭 잘 기억해서 내 걸로 잘 조금만 끝나는 기간까지만 잘 정리해서 기억에 꼭 담아두면 되겠습니다. 항상 선명하게 그 지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문에 충실한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